많은 꿈과 희망,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등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희노애락을 경험하게 하죠. 오늘 볼 빌리 엘리어트도 제게 큰 선물을 주었는데요. 명작으로 손꼽히는 이 영화는 두 차례나 재개봉되었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함께 가보실까요? 영국 탄광촌에 사는 11살 소년 빌리 엘리어트. 완강히 반대하는 아버지와 형을 피해 몰래 춤을 추는 빌리의 그 행복한 표정이 잊혀지질 않는데요. 발레를 할 때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빌리는 말합니다. Sock feels good. 그저 한 마리 나는 새가 되죠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기분 중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영화 속의 빌리는 우리에게 꿈을 잃고 또 현실에 떠밀려 가지 말고 가슴이 뛰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편의 좋은 영화처럼 철도의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비욘드 뉴스에서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꿈과 희망을 노래한 한 청년의 영화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KBS 장애인 뉴스 앵커에 선발된 시각장애인 1급 이창훈입니다. 삶 속에서 스스로의 꿈을 축소시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눈이 보이진 않지만 아나운서에 도전한 한 청년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았는데요. 바로 국내 최초 시각장애인 이창훈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가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지만요. 그는 2011년 KBS 공영방송이 처음으로 진행한 장애인 앵커 모집에 무려 523대 1의 경쟁을 뚫고 국내 방송 사상 최초의 시각장애인 앵커가 되었습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 안마사 교육을 받아보라는 권유도 있었지만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넘어서 더 큰 꿈을 꾸며 도전해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장애는 큰 걸림돌이 되질 않았죠. 다만 앵커로 선발된 후 시선 처리 등 시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피나는 노력들은 TV는 물론 라디오, 행사 진행 등 방송 활동을 아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경을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신체적 장애를 넘어서 대한민국 1호 최초 시각장애인 아나운서란 수식어를 얻게 된 이창훈 씨. 앞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꿈을 이뤄낼 또 2호, 3호, 10호, 20호, 100호의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다양한 꿈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무언가를 하려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내가 맞는 건지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부딪히는 방법, 그리고 부딪혀서 조금씩 되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부딪혀보시고 부딪힘을 통해서 되는 경험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또 실패하더라도 또 부딪혀보고,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새롭게도 변화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창훈 아나운서가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꿈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던데요. 저도 이제 새로운 꿈을 꾸는 목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 속에 깊숙이 숨겨있는 꿈과 희망을 다시 꺼낼 용기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창훈 아나운서에게도 매일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입니다. 아들아, 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란다. 사람들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두려움이야.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꿈은 늘 가까이 있단다.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며 또 날마다 아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전과 망설임, 선택과 포기, 그 길 앞에서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꼭 한번 알아주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서 우리 주님과 내가 응원합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은 이렇게 서로 다독이고 함께 으쌰으쌰 할 때 만들어진다고 분명 믿습니다. 지금까지 비욘드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뉴스의 김명인입니다.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쉽게 방전될 때가 많죠. 굿뉴스의 아름다운 사연을 통해 한 주의 지친 마음을 충전시킬 수 있도록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암투병 중인 제자를 위해 매일 병원을 방문해 수업을 하는 선생님의 사진이 화제입니다. 사진에는 병실 유리창 사이로 이야기를 하는 남성과 그 말을 듣고 있는 듯한 한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남성은 아이의 선생님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제자를 위해 매일 병원에 찾아와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남다른 제자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이가 빨리 완쾌되어 두 사람이 병원이 아닌 교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사회 문제로 대두될 만큼 예민한 일인데요. 이런 문제를 지혜로운 방법으로 훈훈하게 해결한 미담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꾸 지저대는 반려견 때문에 다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스럽고 미안했던 한 세대주.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와 함께 마스크팩을 박스에 담아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1층 계단 앞에 두었습니다. 이를 본 입주민들은 진심이 전해지는 메시지와 소소한 나눔과 배려에 진한 감동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쩌면 이해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닌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해일웅장성의 하얼빈 의과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102세의 할머니. 전신 마취가 고령의 할머니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 수술은 국소 마취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수술이 시작됐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굳어져만 갔는데요. 이를 본 의사 자오량은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품에 안고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수술실의 다른 의사가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의사 자오량,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포옹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죠. 포옹은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가시키고 옥시토신 증가로 스트레스를 억제해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포옹 한번 해주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 굿뉴스 역시 포옹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줄 수 있는 건강한 소식들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삶과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뒷이야기까지 전해드리는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골목의 쓰레기를 치우는 늙은 비아원의 상처투성이 손. 새벽 장거리에서 생선을 파는 머리 허연 할머니의 언손. 열사의 천막에서 병사의 다리에 붕대를 감아주는 하얀 손. 신희경님 시인은 이런 손들이야말로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손을 지니고 계신가요? 여기 6년간 한결같이 몸이 불편한 친구의 손발이 되어준 아주 작고 예쁜 손이 있습니다. 바로 19살의 김예환 양 손인데요. 친구의 손을 맞잡고 그 누구보다도 의미 있게 학창 시절을 보낸 예환 양을 한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환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일도 목사입니다. 우선 시청자들에게 우리 예환 양 자신의 소개 좀 부탁해 볼게요. 네, 저는 경기도 수원시 숙지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김예환입니다. 예, 아직 졸업 안 하셨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예환이군요. 네. 이렇게 연결되어서 아주 너무 반가워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내 휠체어를 타는 친구를 지속적으로 도왔다고 들었거든요. 그 네. 이야기부터 좀 전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같은 반이 되어 만나게 된 이후부터 그랬군요. 네, 그때부터 만나서 친해지고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도와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네. 휠체어 친구가 등교를 하면 휠체어를 정리해서 칠판 앞에다가 예쁘게 대놓고 또한 이동 수업 시간이 있으면 이동 보조기구를 가져다가 같이 이동하는 거 도와주면서 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점심시간 때 급식 받을 때 식판을 2개를 같이 들어서 그거를 같이 받아줘서 주고 다 먹으면 같이 버리고 네.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 이동에 대해서 물리적인 것들 중에서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으로는 그렇게 도움을 줬죠. 예, 근데 그 한결같은 도움은 그 마음에서 시작되었을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그걸 변함없이 친구를 도와준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힘들 때는 없었어요? 저는 친구랑 지내면서 네. 친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 도움을 줘야 할 부분은 도움을 주지만 오히려 그래요. 제가 더 배운 게 많아서 도와주는 것 자체는 힘든 게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축하할 일이 있죠. 이번에 한양대학교에 수시로 합격했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축하합니다. 그 얘기부터 좀 전해주시죠. 저는 한양대학교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였는데요. 그랬군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취지 자체가 공부만 잘하는 것보다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했는가. 그럼요. 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네. 어떻게 꿈을 키워왔고 또한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이라던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를 보기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친구와 우정을 쌓아오면서 사소하게 도와주었던 부분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게 봐주셔서 그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부에 그렇게 감동적인 말, 좋은 말 안 쓸 수가 없죠, 뭐. 예,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제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곱게 보지 않는 시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방송 출연도 계속 거절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아주 힘들게 연결이 됐어요. 그렇게
사양하는 이유가 꼭 있나요? 뭐냐면 저는 친구를 도와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일인데 이거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그러니까 방송이 네. 알려지면 또 이게 대입과 연관돼서 나오다 보니까 네. 대학교 가려고 이용하는 거 아니냐고 비난하는 네. 사람도 있고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환양 말 그대로예요.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 뭐 대단한 일은 아니죠. 그죠?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제 맞아. 세상이 하수상한 세상을 겪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예환양을 뭐 이렇게 주목하고 또 이렇게 칭찬하는 거 뭐 이해해 주세요. 예환양이 그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도움을 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네.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얘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장애인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서로의 시간을 맞추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장애인으로서 겪는 어려움도 같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랬군요. 아무튼 저의 사고 자체가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하고 또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네. 봉사 시간이 200시간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남을 사실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봉사활동이 200시간이 넘는다는 것이 주목받는 것 자체도 사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봉사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봉사의 정성과 질을 시간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요새는 봉사활동도 학교에서 장려하는 편이라서 하기도 하니까 네. 이게 쉽게 200시간이 넘는다고 대단하다고 하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그 봉사활동 이런 것 자체가 네. 그 지속적으로 자원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게 봉사활동인데 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제 마음에 더 쏙쏙 드는 말씀을 아주 해주셔서. 네, 그런 게 봉사활동인데. 그래요. 저는 근데 하게 된 배경 자체도 사실 뭐 집에서도 부모님께서 자신이 힘 닿는 대로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겐 도움을 주라고 하셨고. 네. 아니, 사실 근데 봉사활동의 의미가 변질이 될까봐 함부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저에게 잘 전달이 되고요. 공감이 네. 돼요. 근데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란 말이 있어요. 예환 양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예환 양 부모님이 어떤 분이실지 눈앞에 그려집니다. 부모님 얘기 좀 자세히 해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부모님도 평소에 이렇게 봉사와 나눔 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잘 따르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항상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와 대화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친구가 있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선생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는 뭐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그렇게 이야기처럼 들려드리면 엄마가 굉장히 재밌게 들어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아주 어렸을 때는 더 아빠랑 또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고 또 그래서 되게 가족과의 추억이 많아서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얼굴은 직접 이렇게 뵙고 말씀 나누는 거 아니지만 목소리만 듣는 거 가지고도 부모님 사랑을 많이 먹었구나. 이 짐작이 가요. 그 애환 양 이제 대학을 입학하면요. 그 친구와 학교 다닐 때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못할 텐데
네. 그 친구에게 이 자리를 한번 통해서 한번 네. 이렇게 하고 싶은 말 해보시지 않겠어요? 친구야 하면서. 지금 시작해요? 네. 네. 친구야, 진짜 나는, 정말 너가 항상 내가 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더 배운 게 너무 많고, 진짜 지금은 대학교도 서로 지역이 이제 달라지긴 해도, 너가 기숙사 생활을 하더라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도 좋은 시간들 보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자리도 있고, 다음 기회도 그렇지만,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고 항상 정말 내가 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정말 많이 표현하지 못했지만 더욱더 내가 더 잘해주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아우 참 친구에게 도리어 고마워하면서 그 친구에게 나누는 인사말이 아주 가슴 깊이 감동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예환 양이 생각하는 봉사란 무엇일까? 봉사란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다면? 저는 봉사는 제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제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하. 제가 예를 들어 도움을 주는 상대방이 있는 봉사활동이라면 그 봉사활동을 해주는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게 진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봉사활동의 정의라는 것 자체도 왜냐면 봉사를 받는 사람들은 자체를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되게 나누는 것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네. 눈높이를 맞추고 평행하게 똑같은 인격체로서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편견이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봉사생활 나름대로 한 30년 한 저가 오늘 우리 예환 양에게 많이 배웁니다. 예환 양. 네. 오늘 통화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정말 너무 짧은 대화 안에서 네. 막 말씀을 드리려니까 막 긴장도 돼서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이 말대로 이 말을 하는 입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예환 양, 그럼 네. 또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메워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란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은 엄마를 잃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소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잃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지요. 앤은 결국 정신병동에 갇히고 마는데요. 모두가 치료를 포기한 그때 나이 지긋한 한 간호사가 앤을 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정신과 치료가 아닌 과자를 먼저 주고 또 날마다 책을 읽어주면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앤의 곁을 지켰던 거죠. 그 결과 앤은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2년 만에 드디어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앤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꼭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 헬런 켈러를 키워낸 앤 설리번 선생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아름답고 빛나는 삶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또 관계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요즘인데요. 어쩌면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줄 알아야 진정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